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어제까지 날씨가 쨍쨍하고 화창하고 좋았는데 또 오늘부터는 이렇게 날이 흐리고 오늘도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오지는 않고 있어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뜨개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주부터 좀 아파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 뜨개 얘기 시작할 거니까 앞에 제 잘질구레한 이런 일상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면 뒤쪽으로 조금 넘겨서 뜨개 얘기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저희 카카오에 카카오 채팅 그룹이 있죠. 그룹 채팅방이라고 하던가요? 니링 스토리라고 타입하시면 나오고요. 저희 서브스크라이버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거기 이제 뭐 세일 소식도 전하시고 뜨고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정말 뭐 한국에 계신 분 저처럼 미국에 있는 사람도 진짜 세계적으로 위아더 월드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 얘기 나눠주시면 어떤 때는 시간대가 맞으면 저희도 이렇게 저도 동참을 하고 어떤 때는 밤에 자고 있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통풍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뭐가 없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픈데 이게 뭐지? 하면서 뭐 어디 부딪혔나? 말도 안 되게 아픈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의사하고 이제 저는 카이저라는 그런 병원 메디컬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할 수 있나를 봤는데 제 주治닥터가 그날 금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어포인먼트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저희 의사한테 1월 말부터 계속 이메일을 보냈는데 계속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도 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그냥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서 물어보자 해서 겸사겸사 약속을 하고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발이 뻐근하니까 발 조격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좀 뜨뜻한 물을 받아다가 조격을 조금 했는데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이제 모른 채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들어와서 이제 막 갑자기 뭐 발가락이 아플 때 뭐 그걸 찾아보니까 가장 확실한 답은 통풍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뭐 관절염이 심하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닌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통풍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보통 통풍이 이렇게 발 쪽에 엄지발가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풍인 것밖에 없는데 웬 통풍? 얘기만 들었지. 되게 난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통제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냥 꿋꿋이 지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찾아보니까 그 아이부프로펜을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증에는 제가 어느 정도로 아픈지를 알아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좀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짜로 좀 참았어요. 그런데 4시 반 약속인데 제가 접수는 제가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병원에 좀 일찍 가가지고 한 15분쯤 도착을 해서 기다렸는데 4시 45분이 돼도 안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 타임이고 기다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같이 기다리던 사람들도 이미 다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 이제 리셉션에 나 체크인 한 거 맞냐? 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지금 약간 모든 스케줄이 비하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5시쯤 되니까 들어갔어요.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체중 재고, 혈압 재고, 뭐 그런 거 체크하잖아요. 바이탈 체크하잖아요. 그러고, 지금 의사가 좀 그렇게 비하인드여서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다. 한 5시 15분쯤부터 의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고통을 참으면서 1시간을 그냥 웨이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뭐가 손에 안 잡혀서 뭐 다른 때 같으면 시간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그래도 뜨개질하고 그러면 되는데 뜨개질을 가져갔지만 손도 대지 않았고 그냥 그걸 참느라고 막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났다가 말았다가 막 그냥 그런데 울기 시작하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그렇게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랑 얘기하니까 의사도 통풍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가우치라고 영어로 G-O-U-T 이고요. 가우치라고 읽더라고요. 가우치인 것 같다고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급성으로 뭔가 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다른 발 문제들도 얘기하고 그거 엑스레이도 찍으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저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냐면 병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라 이제 뭐 약도 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가까스로 그 병원에 그 파머시가 6시에 닫거든요. 제가 나와서 파머시에 갔을 때가 5시 45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그 파머시에서 기다려서 약을 타고 피검사랑 이제 이쪽 반대쪽 다리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랑 그걸 오더를 했고 조금 더 그 메인 하스피탈로 가면 이제 피검사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빨리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이 막 이렇게 욱신욱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집에 오고 그 큰 병원은 약간 뭐랄까요 이 주말에 얼정 케어도 있고 랩도 열고 하니까 그날 다음날 가서 하라고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이고 또 기다려야 되나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할 수 있지만 나는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 하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날은 와서 약 먹고 그냥 뻗었어요. 일단 처방해준 약을 먹고 그랬는데도 아픔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 먹는 약은 좀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2알 먹고 1시간 후에 하나를 더 먹고 뭐 그런 다음에 24시간 후에 뭐 하나씩 먹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그걸 먹고 막 비몽사몽 하면서 그 약의 사이드 이펙트가 설사거든요. 메인이 설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속도 안 좋아 막 화장실은 다녀 뭐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왔을 때가 한 6시 40분? 약 타고 집에 오고 차도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한 6시 반? 와서 오자마자 약부터 먹고 그냥 침대에 가서 누워서 그냥 있었어요. 다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파머시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윌체어 타라고 그러는데 윌체어 타면 너무 아픈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환자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 남편이 저를 좀 부축을 하면서 제가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걸었죠. 그 약은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도 이제 컨트롤 해주는 조절을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했는데 통증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자고 한 12시쯤에 제가 저녁도 안 먹고 그냥 한 7시 정도부터 그냥 누워가지고 잠도 안 오는데 잠을 청했어요. 근데 그 약 때문인지 뭔가 약간 오한이 들면서 춥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발이 아직 그때도 아프더라고요.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그냥 잠을 청해서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려나. 그리고는 그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약을 먹은 지가 24시간이 지난 뒤에 그 다음 약을 복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하루에 첫날은 3개를 복용을 하고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하나씩 하루에 2개 이상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한 6시 40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 4시쯤 돼서부터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데 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누워 있었는데 한 9시까지 기다려봤는데 9시까지 기다려도 약을 먹은 지가 2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아이부프로펜을 먹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한 15분 지나니까 확실히 아픈 게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아이부프로펜을 정기적으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느낌은 별로 없고요. 붓기가 아직 안 내려가서 이게 며칠 안에 없어지는 건 아니겠구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일주일에서 2주 그 사람 나름이고 저는 아프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약기운 때문에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붓기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4일째죠. 그래서 금요일부터니까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준 약은 3일 정도만 먹으라고 해서 이제 그건 그만 먹고 있고 그 진통제만 계속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차를 타고 우체국에도 다녀왔고 어제까지는 저희 남편이 저를 운전사처럼 데려다주고 뭐 그랬는데 일요일날은 또 클래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뭐 그랬는데, 아무튼, 괜찮아서 티칭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끝날지, 또 2주까지도 갈지. 그래서, 지금 신발이 발이 안 들어가서 크락을 신고 다니고, 이게 양말을 신는 것조차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오른쪽은 발도 부어서 지금 뭐 제가 보통 양말을 2겹씩 신는데 오른쪽은 1겹만 신고 있고 왼쪽은 2겹을 신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웬 통풍일까요? 글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하나씩 나타나네요. 근데 이게 만성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이제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먹는 거를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통풍이라는 게 생기기 한 일주일 정도까지 계속 뭐랄까요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혓바늘도 계속 돋은 채로 되게 오랜만에 혓바늘이 돋은 채로 또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물도 안 먹혀가지고 이거 수분 공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늘 저한테 신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느껴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식중독이 왔었는데 보통 식중독이 생기면 사람들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막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번 온 적이 있냐면 얼굴로 나타났는데 이게 얼굴이 이렇게 부었었어요.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얼굴이 부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좀 잘 붓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왜 사상체제 뭐 약간 그런 걸로 봤을 때 제 몸에 제가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약한 부분은 신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말들 하시니까 이 웨스턴 메디슨에서는 그런 거 뭐 수치로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피 검사를 했는데도 다 노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일시적인 거일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메노포즈가 지나고 폐경이 지나면서 안 좋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도 좀 꼬박꼬박 먹기 싫어도 좀 잘 먹어야지. 이게 좀 뭐랄까요?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그 익사이먼트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폐경이 오면서 진짜 편해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폐경의 증세들, 많은 분들이 가지는 갱년기의 증상들, 그게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무드 스윙 그런 거 약간 있다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저는 막 하고 싶고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뜨개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리고 이런 뭐 증상들 많잖아요. 막 땀이 많이 난다든가 뭐 잠이 안 온다든가 뭐 아무튼 그런 많은 증상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조금 더웠다 추웠다 한다, 그것도 익스트림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옷을 하나 벗었다가 또 하나 입었다가 그 정도. 그래서 좀 되게 마일드하게 지나가나 했는데,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이 얘기를 15분 정도 계속 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뜨개 얘기를 시작하기로 해요. 제 F4는 하나가 있고요. 두 개가 있네요. 이거는 F4라고 보기엔 좀 민망하지만 F4가 있고요. 가져오질 않았네요. 저기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윕이 또 있어서 여러분한테 요즘 제가 하는 것처럼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드릴 것이 코바늘 모자. 제가 이거를 수업을 해볼까 하고 지난주에 세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세 개. 제일 먼저 뜬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뜬 거는 여기를 좀 다르게 했고, 세 번째는 한 색깔로 뜨면 어떻게 나올까 해서 이 아크릴릭 얀을 사용해서 요거 세 개 뜬 거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크릴릭이 아니라서 샘플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 단색으로 하나를 한다면 뭐가 좋을까? 가게에 있는 실들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가게 갔을 때, 가게 그 니럴롱 때문에 갔을 때 실들을 좀 봤어요. 한 볼을 사용하면 어떤 실이 좋을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셀프 스트라이핑 월스티드 웨이 얀도 되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슈퍼와시 얀인데 한 가지 실을 써도 뭔가 실을 바꾼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좋은데, 좋고 또 다른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야 되잖아요. 제가 가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뜨려고, 이게 한 명이 사인업을 할지 뭐 솔드아웃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그래도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돼야지. 한 명 사인업 했는데 실도 제가 사고 막 진짜 남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라브리고 월스티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월스티드는 거의 뭐 스웨터 뜨려고 하는 것들이고, 이런 모자를 뜨기에는 조금 부드러운 실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라브리고 월스티드 두 가지 색깔을, 이 색이랑 아마 이거 브라운색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저 색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모자를 떴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이게 싱글 플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땡이 있어요. 슬라이틀리. 그런데 제가 떴던 요 실이 사실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5mm 바늘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좀 더 얇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4.5mm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몰라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H 바늘 5mm를 그냥 사용해서 떴는데 이게 더 크게 나왔단 말이죠. 글쎄요, 이게 조금 더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사셔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4.5mm 바늘을 레코멘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빨리 뜰 수 있는 모자기도 하고 괜찮아서 수업을 할까 싶습니다. 3월달 중에. 그게 저의 이제 저 코바늘 모자 4개나 떴으니까 많이 떴죠. 제 하나의 F5고요. 그냥 F5 진행을 쭉 할까봐요. 제가 지난주에 멍멍이 옷을 뜬다고 실이 모자라서 저 모자, 화려한 모자를 뜬 거를 그냥 여기다 덧대가지고 이렇게 그냥 떴어요. 그래서 지금 F5라고 말하기 뭐한 게 실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 발 부분을 픽업을 해서 조금 더 뜨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전에 떴던 그 멍멍이 옷보다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해요. 조금 더 작고요. 이게 느낌이 조금 더 굵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떴던 저희 강아지 옷은 말라버리고 월스티드로 진짜 부드럽고, 지금 이거 모자 뜬 거 뜬실 진짜 부드럽고 싱글 플라이에, 그래서 얼마 안 입고 나서 구멍이 벌써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약간 이게 뭐죠? 울하고 램스 울하고 모헤어가 15% 섞인 거라서 이게 약간 덴스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싱글 플라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같은 사이즈로 떴는데도 이게 조금 더 단단하면서 좀 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발까지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거는 그대로 두고 실 정리만 좀 잘하고 이 부분은 조금 잘 꼬매서 여기가 안 벌어지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기까지 일 거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가 핑크색이고 여기가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을 바로 연결한다면 핑크면 더 좋았을 텐데 실이 제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추워서 입히려고 한 건데 가끔은 그냥 이대로 입힐 것 같아요. 그냥 에디션으로. 다만 제가 이걸 뜨면서 저것보다 조금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길이를 이 중간 부분에 한 5로 정도를 원래 뜨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5로 정도를 더 떴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부분이 숄로에서 제가 색깔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숄로에서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 등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좀 실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멍이 송송 나버려가지고 그거 빼고는, 아니면 여기다가 꽃 같은 거를 하나를 코바늘로 만들어서 달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딱 있는 거라서 한 4-5개가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렇게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숄로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모자랐으면 딱 숄로까지 끝내고 색깔 바꿨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거를 글쎄요, 한 이틀 만에 뜬 것 같아서 마음만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 실이 아크릴릭 실인데 이걸 뜰 때는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아크릴릭 실 중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라브인가? 원래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 라브라는 색깔인데, 이렇게 색깔이, 이거는 핑크랑 이렇게 밝은 니온 오렌지랑 이렇게 계속 바뀌는 색깔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모자를 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약간 핑크로 시작해가지고 약간 오렌지로 해가지고 핑크로, 이 색깔이 그냥 이뻐서 제가 그때 세일에서 4불 9분가 해가지고 제가 샀던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약간 니온
그린 색깔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약간 블랙이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고, 약간 유니콘색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약간 라이트 라벤더 색깔이랑 막 이렇게 된. 그래서 그걸로 멍멍이 옷을 하나를 뜰까 라고 막 찾아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있어서 했는데, 얘를 이제 얘를 빤 게 아니었나? 뭔가를 내가 물에 적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아크릴릭 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느낄 때는 되게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에 적시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확 이거 블락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울의 느낌인데, 젖었을 때 여기는 가니까 막 뻑뻑하니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래서 아크릴릭 내가 싫어하지. 근데 강아지 옷은 지금 얘가 하나 입고 있는 그 그린색도, 제가 어떤 때는 비 올 때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질 때 아니고 좀 잔잔하게 비가 올 때 그걸 입히고 나가는데, 비옷이 막 이렇게 툭 젖어 있어가지고 물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게 제가 싫어가지고, 저걸 입히면 그냥 옷을 하나 더 입은 거라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막 속까지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히는데 금방 더러워지면 그걸 손빨래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펑셔널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좀 더러운 채로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세탁기에 집어넣는다면은 굉장히 컨비니언트하게 빨리빨리 갈아입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옷 대신에,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비옷 대신에 그걸 입히면 어차피 털이 젖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배 부분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럼 그걸 살까?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아무튼 이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약간 제가 저 위에 갖고 있는 약간 모헤어 색깔이랑 비슷한데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끝냈고요. 윗은 제가 별로 프로그레스가 된 게 없어요. 제 멀트노마 가디건, 그거는 손도 안 댔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걸 태클을 할 시간입니다. 나머지 2월 동안은 어덜트 서프라이즈 자켓 같은 경우는 뜨는 부분은 다 끝났어요. 이제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다 끝냈고, 오늘은 이제 조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은 모자라지 않았고 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여주기가 참 애매한데, 지금 이 부분이 이쪽 팔 부분이고요. 이게 넥라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넥라인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게 뒤집은 채로 이걸 해가지고 여기는 다 떴고요. 입어봤는데 잘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위가 터져 있어가지고 위를, 이 부분을, 이게 또 밑에 쪽이 아니라 위에 쪽이어가지고 입기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요 윗부분을 이렇게 쭉 꼬매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쭉 꼬매야 됩니다. 요 윗부분을. 그리고 이쪽도 다 떴기 때문에 이쪽도 윗부분을 꼬매고 실 정리하면 끝나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조인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입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100% 베이비 알파카이고, 이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가터 스티치로만 쉐입을 만들어서, 자켓을 만드는 거고, 이게 이 부분이 넥라인이고, 버튼홀이 어느 쪽에 있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버튼홀도 만들었어요. 버튼을 막 사용할 것 같진 않은데 되게 넉넉한 스타일의 옷이고요. 이거는 다이한 게 아니라 내추럴 컬러여서 그냥 뭐 안에 입고 뚜로하게 되게 편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팔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 이거는
스티치 아이코드 바인더 오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코드란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그렇습니다. 누르면 자꾸 늘어져가지고 이 팔이 그닥 짧지 않게 됐어요. 아유, 입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그래도 열심히 떠서 이렇게 끝냈고요. 실 정리하고 나면 이게 되게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 정리하고 이렇게 다음 주에 제대로 된 걸 F4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레니 스퀘어를 조금 떴는데, 제가 올해 사실은 제 그 독서 모임 지인들 두 분한테가 아니라 사실은 제 목표는 이제 올해 한 분의 아이가 대학을 가게 돼요. 시니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한 명의 또 다른 분의 아이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제가 뭔가 이렇게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선물을 하나를 하고 싶어서 올해는 그 분한테 블랭킷을 하나를 떠드리고, 다음해에는 또 다른 블랭킷을 다른 분한테 떠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블랭킷을 떠야 할까? 저는 이제 뜨개 블랭킷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코바늘 블랭킷으로 정했는데, 코바늘 블랭킷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 무난한 걸 막 찾다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뭘 봤었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아크릴릭 실로 약간 아란 웨이트, 거의 벌키 웨이트의 그 그레니 스퀘어의 9가지 색깔을 3대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이제 하얀색으로 연결을 해서 보더를 하고, 보더를 좀 예쁘게 이렇게 한 그게 있어가지고 저것도 괜찮겠네 싶은 거예요. 깔끔하고 색깔만 잘 추주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사야 되나? 그게 라이언 브랜드의 아마 휴 앤 미라는 그 실인데, 제가 모자도 예전에 그 도네이션 하는 모자도 떠봤고 그랬는데, 역시나 아크릴릭, 아마 아크릴릭이 80%고 우리 2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크릴릭으로 뜨고 싶진 않은 거죠. 그리고 블랭킷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같은 웨이트의 실로 뜨개질을 하거나 코바늘을 하면 코바늘이 더 두껍잖아요. 근데 이제 벌키 웨이트니까 굉장히 두꺼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랩 블랭킷 사이즈 정도로 평소에도 잘 이렇게 뭐 소파에 앉을 때도 쓸 수 있고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좀 프랙티컬한 블랭킷을 뜨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을 핑거링을 2겹을 잡아가지고 떠봤더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더 두꺼워가지고. 저는 이제 코지 메모리도 핑거링 웨이스로 뜬 거라서 되게 가늘면서도 따뜻하고, 또 바늘 접으면 또 더 따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역시 핑거링 쪽이 낫겠다 해가지고 핑거링으로 와셔블 하는 실은 사실은 싹얀이잖아요. 근데 싹얀을 제가 다이 할까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 DK 정도로 다잉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일이 좀 많긴 많죠. 의미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색깔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민에 들어가야 돼서, 뭐가 좋을까. 그렇다고 인디 다이안을 쓰기에는 이제 색깔 배합을 또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이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패톤스 크로이 실이 애매하게 또 남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번, 그건 이제 핑거링보다 약간 두툼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실을 마치 스핀 사이클 실처럼 약간 그렇게 뭔가 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핀이 되어 있어가지고 2가지 다른 색깔, 뭐 3가지 다른 색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뭐 좀 애매하게 한 볼 남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려면, 정사각형이 되려면 4개 4개? 면 되겠더라고요. 4개 4개 하고 이제 조인할 때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게 30인치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몇 가지 색깔로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게 대강 나왔고, 2개씩 뜨면 되겠네, 한 색깔에. 그래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 한 볼, 50g씩 나오잖아요. 근데 50g 한 볼에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니까, 이 50g짜리가 8개가 있으면, 그럼 16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이걸로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카데시라는 색깔이고요. 이것도 색깔이 이렇게 좀 변하죠. 이런 색깔이 아니고 저는 좀 솔리드로 떴으면 좋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솔리드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믹스해가지고 있는 것도 좀 사용하고 그러면 몇 개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하고 하향은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향이 하나 있긴 있는데 하향은 살 때 한꺼번에 살까 싶기도 하고 일단 요거를 떠보자 해서 몇 가지를 더 샀어요, 색깔을. 그래서 일단 이게 카데시라는 색깔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2개를 떴고요. 그리고 이 색도 제가 남은 게 애매하게 한 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떠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실들은 솔리드면서 되게 더 그레디언이 없는 색깔이고요. 이게 제일 화려한 색깔일 것 같아요. 제가 핑크색 그레디언트 왜 작년 저희 양말 뜨기 하고 제가 기브어웨이로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그 핑크색 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있어가지고 그걸 원래 기브어웨이로 제가 2가지 하고 제 가게에 제 온라인 스토어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받으시는 분이 제가 그냥 드리는 그 실들은 비슷한 게 있다고 하셔서 제 가게에 있는 실만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이제 그걸 떠볼까 했는데 그거는 굵기가 얘랑 좀 다르더라고요. 더 가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써야 되겠다. 그건 그냥 양말 떠야지 하고 이거 하나 뜨고 또 하나를 반쯤 지금 뜬 상태인데 제가 수업하는 날 좀 일찍 갔어요. 가게에 일요일 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뜨다가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훅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가게 가니까 훅 찾은 거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새로 사야 됩니다. 제가 쓸데없이 내가 뭘 뜨겠다고 가져가면 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마인드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막 수업이랑 막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정리하고 올 때 내가 뭐를 챙겨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고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괜히 가지고 갔다가 제 튤립이라서 온라인 주문해야 되는 바늘인데 정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를 떴고요. 색깔은 이게 가장 화려한 색깔들이고 나머지 색깔들은 그냥 플럼 색깔도 있고 플럼이라고 해도 굉장히 연한 보라색 같은 거 하나 있고 또 하늘색 같은 거 하나 있고 약간 골드색이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약간 그런 쪽 인 것도 있고 해서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연결해서 뜨려고요. 그리고 이걸 뜨고도 약간 조각조각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 아니고 작년에 사실 이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 매직 볼을 만든 걸 가지고 그 그레니 맞나요? 모스 스티치 블랭켓을 만든다고 사실은 제가 다 풀렀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뜨기 시작했는데 그레니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앞뒤를 돌아가면서 뜨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네모가 웬만하면 나옵니다. 이게 많이 커지면 또 이게 약간 이렇게 조금 네모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지게 나오는데 이 모스 스티치 스퀘어를 뜰 때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몇 줄을 안 떠도.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은 이렇게 앞을 보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레니 스퀘어가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뜨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한 줄은 이쪽 방향,
뒤집어서 이쪽 방향 그렇게 해서 뜨기 때문에 그런 약간 찌그러짐이 감소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연결하고 이러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턴을 하면 이게 이렇게 뭔가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가면서 자꾸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가 자꾸 커질수록 너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패턴 자체는 예쁜데. 그래서 뒤지다가 아주 잘 그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새로 떠야지 하고는 있다가, 그러면 이 그레니 스퀘어 지금 뜨고 있는 조각을 뜨고 남은 것들로 뜨면 어떨까? 그거는 이제 다른 내년에 그분한테 좀 다른 스퀘어를 드린다 해서 이걸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 색깔이 카데시라는 색깔 제가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셀프 스트라이핑 그 남은 게 있어서 그거를 썼어요. 그랬지만 일단 지금 이 색깔은 풀릴 것 같아요. 이게 생각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비슷한 걸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떴는데 네모가 이렇게 있고 찌그러지지 않았죠. 그리고 연결 부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런 데서 연결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연결선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가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알아가지고 틀렸는데 뭐 다시 풀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를 저 블랭킷을 뜨고 남은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합사해서 그렇게 뜨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블랭킷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미리 떠두면 내년에 안 떠도 되니까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류 중인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파서빌리티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윗이고요. 또 윗이 있죠. 윗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요? 뜨개질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사시코 너무 예뻐서 그거 하고 싶어요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시작을 해서 지금 실정리는 전혀 하지 않아서 너덜너덜 뭐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는데, 일단 가운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여기서 보니까 아무 색깔도 보이지 않네요. 무늬도 안 보이네요, 심지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세로로 가면은 끝납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실 자체가 색깔이 변하는 실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뒤에를 보시면 실의 색깔이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린하고 회색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뒤에는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안 자르고 있는 거고요. 사시코의 특징이 매듭이 없다는 게 장점? 그래서 매듭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연결 부위가 그냥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그냥 한색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첫 번째 거니까, 그래서 타이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생각보다 재미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조금 세일하는 색깔, 세일하는 패턴, 원래 아마존에 가면 지금 이거는 가게에서 13불인가 주고 그냥 제가 이제 빨리 하고 싶어서 샀고, 13불 정도 하고 온라인에서 조금 싸게 파는 데도 있고 한 12불 정도. 근데 아마존에서 제가 이제 설치를 했을 때 13불, 그리고 더 비싼 것들도 있고요. 같은 패턴인데도 어떤 패턴은 더 비싸고 어떤 패턴은 또 좀 더 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9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패턴은. 그래서 요거는 요런 모양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요. 왜냐면 얘는 대각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이런 건 단색으로 하면 예쁘겠다 해서 이게 이름이 다알리아 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고요. 얘는 뭔가 더 복잡해 보이죠? 얘는 무슨 산 이름인 것 같아요. 크루스 플라워 패런이라고 되어 있나? 주지하나 사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시작을 해보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막 무작위로 사지 말고 일단 아마도 다알리아 말고 뭐든 아무튼 이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색깔이나 아니면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요 색이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 이것도 천천히 해볼 문제입니다. 사시코 말씀드렸고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스웨터들 끝나면 사실은 3월, 4월은 컬러웍 스웨터를 뜰 생각인데 제가 패키지를 샀던 게 있어요. 이건데요. 드로잉 스웨터 패키지를 여기 썬더의 안에 DK 썬데이 모닝 DK 요걸 패키지로 된 거를 샀었습니다. 재작년쯤? 그래서 이거는 오래 뜨면 되겠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 이것도 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네.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딱 내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찾아보고 있어요. 요걸로 뜰 수 있는 다른 게 있지 않을까를. 근데 떠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시작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옵션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랑 해서 이 스웨터도 떠볼까? 뭐 이거랑 해서 이것도 떠볼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근데 제가 2월달 실을 다잉을 했을 때 이게 2월달 색깔이잖아요. 2월 색깔에다가 이거는 약간 스플래시 오브 뭐 약간 이런 레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와야겠네요. 이 색을 다이할 때 어떤 시점에 원래는 핑크색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많이 오렌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핑크에서 오렌지를 부었을 때 어떤 딱 한순간에 이 색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스웨터를 하나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제가 스웨터를 만들 걸 5개를 그냥 다이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생각보다 오렌지가 좀 많이 나왔어요. 요건 요 색이에요. 이것보다 좀 더 연하죠. 저는 핑크가 좀 많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 오렌지 좀 가려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색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제가 이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비쉬? 뭐예요? 이걸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랑 얘를 합사해서 스웨터를 그냥 좀 심플한 스웨터를 뜰까 합니다. 처음 생각한 거는 노프릴 같은 그런 레글란 스타일의 게이지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타일의 스웨터를 하나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을 안 가져왔지만 여기 있는 이 린넨 퀼의 옐로우하고 린넨 퀼의 퍼플 요 라벤더 색깔을 사실은 제가 제 동생한테 그 해프앤해프 쇼를 떠주려고 산 건데 해프앤해프 쇼를 언제 뜨겠어요. 저게 하나에 400야드 6볼인데 제가 생각할 땐 제 상상으로도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사실은 시작을 해서 한 1인치 정도는 떴었는데 다 풀고 그거를 2개를 합사해서
그 멜란지 스웨터를 뜨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였지? 그거를 이제 스와치를 해본다고 이거를 스와치를 했어요. 이렇게 앞에 맞죠?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합사하면 예쁘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쁩니다. 단지 게이지가 작아요. 근데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가 41인치 버스트인가? 피니시드 오브젝트가 41인치면은 저한테도 사실 넉넉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되게 말랐어요. 그래서 이게 게이지가 작게 나와서 잘 됐네. 오히려 게이지가 작으니까 작게 나오겠네. 그래서 첫 번째 사이즈를 보고 그냥 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독특한 컬러의 스웨터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익사이팅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익사이팅한 것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와치를 한번 내봤고 제가 뭐 또 다른 거 뜨고 싶어요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되게 재밌는 분을 찾았는데 너무 인터레스팅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 짧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세요. 근데 너무 예쁘게 딱 이렇게 딱 갖춰서 딱 입고 항상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내가 만든 뭐 바지고 뭐 이건 내가 만든 스웨터고 그러니까 뜨개도 하시고 코바늘도 하시고 소잉도 하시고 이게 올 오버 제가 진짜 원하는 라이프입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너무 개성 있게 너무 감각 있게 숄도 딱 하셨는데 저런 숄이라면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옷도 이렇게 뭐 자켓 같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소잉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패브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무슨 드레스 같은 것도 무슨 리버티 패브릭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고 너무나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하나하나 막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유튜브에 제가 요즘에 좀 즐겨보는 유튜버가 지금 3분 있어요. 이 3분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재밌어서 여러 편을 벌써 봤고요. 나머지 2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크로시에 오브젝트 니링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인데 굉장히 보고 있으면 수딩합니다. 그러니까 뜨개질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이 제가 보기엔 코바늘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뜨개도 하시고요. 요즘에는 그거에 빠지셨어요. 그 코지 메모리 블랭켓에 빠지셔서 이제 그거 연결하는 재미 그런 거 많이 보여주시고 디자인도 하셨어요. 몇 가지. 그 중에 디자인 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곰 인형이 있는데 곰 인형의 베스트도 최근에 퍼블리시 하시고 막 이랬는데 그냥 라이프의 블로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브이로그. 블로그가 아니고 브이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 하시는 거, 빨래하고 아침에 커피 마시고 뜨개 하는 거 이런 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찍으셔서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영상을 올리시는 스타일인데 이스라엘에 사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수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를 되게 열심히 쭉쭉쭉쭉 제가 뭐 저녁 때 밥하면서도 보고 뜨개 하면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만드신 그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막 몹시 하고 싶은 게 코바늘 숄입니다. 제가 코바늘이고 뭐고 숄은 잘 안 뜨잖아요. 근데 이분의 숄은 삼각 숄이 아니에요. 저는 삼각 숄을 하면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약간 어시메트릭한 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고 스카프처럼 하는 편인데 그분의 그레니 스트라이프 숄은 약간 뭐랄까요. 스카프 같은데 좀 두툼해서 그냥 하면 막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고 등 밑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이게 여기에 숄로 같은 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이렇게 감싸집니다. 꽤
괜찮은 거예요. 스타일링을 물론 잘 하셨지만 그런 거면 집에서도 추울 때 이렇게 하나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걸 블랭켓을 뜰 게 아니라 그걸 떠야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은 꽤 여러 개가 있어야 돼서 제가 매직볼을 만들 그거를 바스켓을 또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조그만 것들을. 이제 이걸 뜰까? 어차피 블랭켓을 떠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제가 다른 블랭켓을 하고 있어서 얘는 이렇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분은 조금 슬로우하게 말도 이제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작년 뭐 이렇게 좀 유튜브 하신 지가 좀 됐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것을 본 것도 있고 옛날 걸 본 것도 있고 섞어서 막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지금 전쟁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 얘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이렇게 막 사이렌 울려가지고 대피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찍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서 마음도 좀 그렇고, 지난 연말에는 이제 한우카 보내는 것도 좀 영상이고, 그래서 그냥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슬로우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유튜버라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분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스웨덴의 knitwear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좀 그냥 우리가 아는 좀 티피컬한 그냥 그런 포맷으로 가고 계신데 본인이 디자인한 옷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바도 그렇고, 이렇게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분 거는 하나 두 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괜찮겠다.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일본 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이거는 뜨개랑 상관없는 멍멍이랑 고양이랑 오리랑 막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채널인데, 제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피드로 올라와서 하나를 보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버려진 리트리버 새끼를 데려다가 이제 영상을 찍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깽깽깽깽 울어요. 이제 엄마를 찾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한 4-5마리가 있는가 그런 건데, 와서 이렇게 얘가 울고 있으니까 또 와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우는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주는 고양이. 그리고 오리도 있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오리도 이렇게 있고, 같이 이렇게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람보다 이렇게 맨날 싸우고 진짜 엉망진창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런 걸 어울려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보고 좋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Cat's Diary 3115. 아까 그 스웨덴 분은 에나 SJOSVARD knitwear라고 했는데, 제가 밑에다 다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한 분, 이스라엘 한 분, 스웨덴 분, 일본 분, 또 인스타그램은 무슨 아이슬란드 분, 막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온라인상에 뜨개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들,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모를 때 스토어에, 로컬 얀샵에서 거기에서 본 샘플들, 거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죠. 왜냐면 온라인에서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래요. 저는 이제 한국은 또 잘 모르니까.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책들, 라임 매거진, 팜팜 매거진, 뭐 약간 그런 류의 책들,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의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들 뭐 케이틀린 헌터나 푸티니츠님, 그 다음에 뭐 아이렌 린님, 뭐 누구지 또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것들만 맨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무슨 어느 나라에 무슨 뜨게 하시는 분을 보면은 저걸 패턴을 보고 뜬 게 아니고 뭐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정말 저런 게 디자인이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리프레시한 느낌이 확 들어요. 이렇게 맨날 보던 것들의 연속이다가 새로운 걸 본 느낌이 되게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런 다른, 요즘에 제가 그렇게 유튜브 그 뜨개 영상들을 잘 안 봅니다.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그로소리 걸님들은 그 약간 엔터테인먼트의 차원에서 보는데, 요번 주는 또 지난주 목요일 날은 또 안 올리셨대요. 왜 안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지를 하셨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원래 보던 분들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막 매주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제 영상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맨날 보던 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도 까탈스럽게 잘 고르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약간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가끔 쇼핑만 가도, 쇼핑도 진짜 안 가는데 어쩌다가 뭐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뭐 백화점에 들렸다 그러면은 막 겨울에 스웨터들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와, 이건 내가 뜰 수 있는 건데 왜 이 생각은 안 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대단한 무슨 무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땐 막 아이디어가 솟아요. 아, 그 실과 그 실을 합사하면 정말 좋을 텐데 막 이런 아이디어가 솟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오면 또 약간 같은 굴레에 이렇게 속박돼 버린 느낌? 약간 그런 게 들어서, 여러분도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눈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스웨터 비교 영상, 비교 좀 궁금한 거 여러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아이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그날 바로 했던 바로 전날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급격히 속이 좀 안 좋았다. 제 아이는 속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예전에 여드름 때문에 항생제를 오래 먹은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속을 좀 항상 조심을 하는 편인데,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이제, 집에 오고 싶었나 봐요. 자기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간 친구가 그 주말, 그 전 주말, 그렇게 주말 동안 집에 갔다 오고 또 집에 갔다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길래, 너도 그래도 돼. 너도 집에 오고 싶으면 그래도 돼. 근데 얘는 그래도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항상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런 거 보면 그냥 애처럼 그러면 되는데, 좀 너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짓 좀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너도 그래도 돼 그랬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발이 아프고 나서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 제가 수업이 있던 날인데, 엄마 오늘 수업 있어 하고 이제 텍스트를 보냈는데, 나 오후에 있는데 하고 보내니까, 지금 통화해도 될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도 돼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어제 뭔가 먹은 것 때문에 좀 안 좋았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내가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속은 쓰리고,
그런데 기운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약을 사러 가기가 그렇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도 뭘 먹어야 되니까 속이 안 좋으면은 더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그,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 근처에 학교 안에, 뭐, 심플 푸드 같은 거, 크래커나 뭐, 브레드나 뭐 이런 거 없을까?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 없으면 그냥 샌드위치를 시켜서 안에 거 먹지 말고 겉에 빵만 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룸메이트한테 얘기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랬더니 룸메이트는 전날 술을 마셔가지고 지금 행오버라서 장난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 친구는 이제 차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어펄 그레이드고 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돔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실 저는 대학에 처음에 갔을 때 엄마가 반찬도 해서 제가 집에 올 때마다 반찬을 막 이렇게 그런 밑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지고 가게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맨날 한국 음식만 먹다가 대학에 갔는데 그 음식들이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막 아침에는 막 베이글에 크림치즈, 계란도 막 그 스크램블 에그, 막 그 아메리칸식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닥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럴까봐 그걸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맨날 집에서 엄마 또 한국 음식이야, 뭐 또 한국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대학을 가니까 좀 자유로워지겠지. 한국 음식 안 먹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들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음식을 남자애를 뭘 해주기도 그렇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소포로 보내는 건 뭘 해서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스프링 브레이크 때 오면, 그때는 엄마가 뭘 해줄 테니까, 그때 가지고 가라. 그리고, 햇반 같은 거 그런 거 팔잖아요. 코스코에 이런 데 파니까 그거를 일단 가져가서 그걸 데워서 가끔은 정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렇게 먹으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소포 꾸러미를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아까 우체국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코스코에 그 햇반을 비비고에 그 CJ에서 나온 햇반을 박스로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동, 인스턴트 우동 그것도 있어서 그거 2개는 코스코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키고 나머지들은 간식거리들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동네에 있는 한국마트에 가니까 그 인스턴트 떡국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무슨 그런 것들 좀 넣고 해가지고 큰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간식 같은 거, 뭐 그래놀라바, 그런 망고 말린 거, 그 다음에 너츠 막 이런 것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리고는 반찬 같은 걸 보내면 좋겠는데 해서 멸치볶음만 그냥 한 봉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밥 먹을 때 먹든가 그거를 막 주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다. 뭐 그럴 때는 그래서 그거를 잔뜩 엄마로서 보낸 거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먹으면 돼. 오늘 보냈으니까 이틀이면 갈 거야. 이제 그렇게 문자를 썼더니 얘는 한글을 쓰거나 조금 읽을 줄은 아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텍스트 메시지로 감사합니다 하고 한국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너. You're so cute!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어차피 얘가 무슨 기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거니까 바리바리 좀 싸줘도 될 것 같아서 김도 좀 가져가고 그런 게 무게는 안 나가는데 부피가 있어가지고 소포로 보내기가 참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아무튼 애 얘기를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먹는 것도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다음 학년은 좀 좋은 기숙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쓸 수 있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얘가 심지어는 지금 밥솥을 하나 살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반찬이 문제야. 밥은 사지 말고 일단 그 인스턴트로 해. 그랬더니 저도 사실 인스턴트 밥은 안 먹어요. 그 밥이 약간의 그 인스턴트 밥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저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차라리 밥을 미리 해놨다가 얼려놓는 게 낫지. 근데 저희 아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인스턴트 밥은 한밥 같지 않아, 엄마. 그치, 한밥 같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그거 좋다고 다들 먹더라, 야. 일하는 사람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뭐 학생들 그냥 인스턴트 밥 해서 그렇게 먹지 누가 밥을 해 먹냐, 남자애들이. 근데 얘는 해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맛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쿠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뭐 한 2인분 정도짜리 솥을 알아봐야 되겠죠? 내년을 위해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저리 제가 뜨개는 별로 없는데 이번 주에 얘기들이 많았네요.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보다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